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업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 변화하는 고객 욕구에서 어떤 사업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 경제 성장에서 수익을 얻어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 기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이 변화하는 장소에서, 또 강력한 기업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장소, 대기업으로부터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장소, 이런 부분에서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첫 번째,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변화, 규제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는 뭐예요? 자동차에서, 마차에서, 비행기, 운송수단이 이렇게 발달하잖아.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사업 기회가 발생되는 거예요. 기업은 증가하는 지식과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한다. 미생물 분야에서도 생명공학기업, 어찌됐든 요즘에는 의족,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규제의 변화. 그전까지는 규제 철폐. 전화 사업, 옛날에는 AT&T가 어떤 독점에, 미국에서도 전화 사업을 독점했는데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어찌됐든 다른 전기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배달, 요즘 옛날에는 물류가 어떻게 보면 유통에서 상당히 낙후되거나 별 관심이 없었던 분야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물류 부분이 상당히 어떤 유통의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로지스틱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온라인 전용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왜냐하면 이 발전을 보면 철도, 트럭, 군수, 물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물류 센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은 무인화, 로봇,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기술이 어떤 새로운 발달에 따라서 물류가 수소 기계와 하역의 자동화, 물류의 시스템화 해서 요즘은 시스템화 물류로 이렇게 발달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퀵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퀵커머스라고 그래서 주문하면 1시간에 도착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유통에서는 이 물류가 지금 중심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유통학과도 옛날에는 유통 서비스 경영학과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물류 유통과, 유통 물류학과, 물류학과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가 변화함으로써, 특히 그러니까 퀵커머스, 그래가지고 도심형 물류, 도심에서 물류를 직접 해소하는, 고객들이 주문하면 요즘에는 도심에서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기술이 발달, 그다음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유통들이 어떤 물류의 발달에 의해서 유통업이 진화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퀵커머스라는 거가 많이 발달했는데, 배달 앱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배달하는 거, 퀵커머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도심 곳곳에 있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서 도심 물류센터에서 15분에서 1시간 내로
물건을 갖다 준다는 거죠. 24시간 내에 배달, 뭐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시간, 하루. 오늘 발주하면 내일 바로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경쟁 구도로 발달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지금 온라인 매출보다, 아니,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변화하는 고객 욕구에 따라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업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사회 혼란과 시민 불안,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 사회 혼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 거죠. 공공부문이 책임을 못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고객 욕구의 변화가 사업을 창출하는 거예요. 욕구의 변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욕구를 쉽게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 회사에서 빠르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대기업의 더딘 반응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고객. 그래서 대기업의 레이더망을 대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할 사업,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할 사업. 대기업이 진입이 곤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그 다음에 편리한 해결책을 찾는 거다. 해결책. 편리한. 현대 도시생활에서 상당한 소득을 가졌지만 여유 있는 시간을 빼앗아갔다. 휴가 일수가 적고 출퇴근 시간에 잡일이 잡아먹고 이런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빨래 건조대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청소 도우미 사업에 청소. 예전에는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사하러 갈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평상시에도 맞벌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펫과 관련된 요즘에는 펫 양로원도 생기고 그래요. 펫 양로원. 펫 양로원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집에서 케어하다가 안 되면은 양로원에 이제 가족들이 케어를 못하니까 양로원에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양로원에 가는 문화도 상당히 오래 정착돼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요즘은 양로원 가는 부분이 상당히 집에서 있기 뭐하니까 양로원을 많이 가고 양로원 시설이 있는데, 근데 요즘 강아지를 케어하다가 강아지도 늙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죽기 전에 안락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강아지 양로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일본에서는 잘 되고 한국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편리한 해결책. 왜냐하면 강아지를 그러니까 은퇴견 막 이런 거 하면 강아지의 어떤 거동을 못하는 강아지. 이거를 사람들이 보살피려면 힘들어지니까. 그다음에 대기업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기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자신들의 어떤 작은 사업기는 좀 약하고 기각되는 프로젝트에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거 그런 데서 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과 막 경쟁하면 스타트업이 경쟁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계에 대한 평가, 사업 기회를 찾아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득이 되는 가치를, 고객들의 대가를, 그것도 가능하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수익은 낼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사업의 리스크는 상응한가? 당신의 아이디어는 자금 조달이 쉬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 좋은 사업 기회지만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진입장벽.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는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 학습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는 조금 더 하면은 이 사업 기회를 찾는 거가 이제 핵심적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규제가 변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 혼란과 시민의 불안,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 편리한 해결책 찾기, 대기업 내에 포착되지 않는 곳, 이런 데서 사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기회를 발견했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평가 내용이 고객에게 득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 수익이 나는가. 그 다음에 잠재적인 수익성이 사업에 따른 리스크에 상응한가. 기회에 어울리는가.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해당 분야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사항도 또 봐. 진입장벽의 여부.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 자금 조달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